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검색기도 만드시고 보조지표도 설정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차트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본적인 차트 분석 원리만 이해하신다면 단기 투자로 꾸준히 수익 나실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모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단 MOT라는 종목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원리와 과정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최근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이때 쓸 수 있는 매매는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가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지켜보다가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은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2번은 한 템포 쉬었다가 다음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한 저항 라인, 박스권의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확실히 바뀌는 것을 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1번을 쓰고 2번을 써야 되는지 그 논리적인 과정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보통 1번은 매물대를 모두 소화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은 언제 쓸까요?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쌓여 있을 때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물대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1번과 2번을 정확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매물대 기본 원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고 나서 횡보를 하고요. 2번은 주가가 올랐다가 횡보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는 몇 번일까요? 바로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물대에 대한 해석을 하실 때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지 물려있지 않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전고점에 물린 상태로 약 반년 이상 물려 있었다면 지금 손실 구간인데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이 말인즉슨 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물대를 소환 차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패턴을 이용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두 가지 타점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이 메커니즘도 매물대를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념을 배워봤으니까 MOT라는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 매물대를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OT라는 종목은 매물대가 쌓여 있는 차트인가요? 아니면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인가요? 이 차트는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익 구간이고요. 여기 매수해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수익 구간이겠죠. 우리가 이 최고점에 매수하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물대를 소환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트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오늘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오른다면 바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중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한다면 손절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패턴도 확인했고요. 매물대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한다면 나름 정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1차 상승 파동의 거래 대금과 오늘 거래 대금을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은 이때죠. 1차 상승 파동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 다지고 나서 오늘 전고점 라인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실린째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이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거래 대금을 해석해야 될까요? 이 두 번째 구간에 전고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지 첫 번째 구간과 대비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1차 상승 파동 구간에서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아직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플러스인 채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앞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당연히 팔고 싶을 겁니다. 여기 매수하신 분들도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잠재 물량이 없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물량을 다 팔고 나가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의 거래 대금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1,600억이 들어왔고요. 1차 상승 파동 구간의 거래 대금을 합해 보면 약 3천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즉, 아직 팔지 않고 물량을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스권 상단 패턴을 이용해서 바로 들어갔을 때 어떤 캔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음봉 캔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 패턴은 우리가 단기간 박스권 패턴으로 봤을 때 매물대를 소화한 패턴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종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만, 1차 상승 파동 구간에 거래 대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비중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간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빠지고 나서 반등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 스윙 종목으로 모두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록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락 구간에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2월 18일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 1,3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때 매수세가 되게 강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 대금을 해석해 봤을 때 매수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세력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2번 패턴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박스권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악재를 띄운 다음에 주가를 바닥 구간에서 싸게 담는 겁니다. 마지막은 매집봉 캔들을 띄워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오는 거죠. 지금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1번, 2번 패턴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패턴은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론적으로 이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61선, 121선 저항 라인은 막혀 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121선, 8,000원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단기 투자도 되고요. 스윙 투자도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자마자 종가 매매 패턴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보시면 전일 대비 거래대금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종가에 진입해서 다음날 주가가 오를 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패턴인데, 우리가 이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앞에 매물대가 없는 게 좋습니다. 가령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다가 갑자기 거래대금 실린 윗골에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패턴이 아니라 앞에 거래대금 들어온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 있다면 바로 올라가지 않고 눌렸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에너지 매물대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타점 잡을 수 있어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강한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약 반년 정도 물려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 당연히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매도 심리가 한데 모인다면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음날 장대 양봉의 종가 라인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소액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도지 캔들이나 눌림 캔들이 나오지 않고 만약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오면서 강하게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비중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가 이 패턴만 봤을 때는 종가 매매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저항 물량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매물대로 인해서 주가가 눌린다면 이 장대 양봉의 종가 라인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눌림 매매 관점에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매물대를 받아내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시 나온다면 우리가
비중 베팅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투자도 되고 스윙 투자도 되는 패턴이니까 제가 모두 편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SC 인베스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박스권 안에 주가가 갇혀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파이버 프로와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버 프로와 DSC 인베스트먼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공통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오고 나서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승 추세로 가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면 다음날 바로 빠지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파이버 프로와 비슷한 거죠. 다만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빠지긴 빠지는데 고점을 점점 높이면서 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차트를 통해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 프로 보시면 우리가 이때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빠지긴 빠집니다. 자, 그런데 다시 고점을 높이면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 매매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나서 빠지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빠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점점 낮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접근할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고점을 높이면서 빠지는 패턴이라면 파이버 프로처럼 눌림 매매,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파이버 프로와 정반대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스캘핑 관점에서 돌파 매매로 치고 빠지는 매매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는 단기 투자 종목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형지 I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 환기 종목, 당일 신규 상장주, 정치 테마주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종목 신테카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기준봉의 조건을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래대금 들어와야 됩니다. 전일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평선 배열입니다.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21선 라인에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봉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만약 기준봉이었다면 돌파 매매하거나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준봉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고 나중에 21선 올라올 때 그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펜엔터테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치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상승 파동의 물량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침의 물량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담았다가 이때 물량을 거의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장대 양봉 다음 날에 눌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패턴이 SMG 엔터가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거래대금은 제가 어떤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 선침의 물량이 이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2, 3거래 정도 눌리고 나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패턴은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아무래도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스캘핑 단기 투자 이외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실 때는 이런 높은 자리에서 단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종가에 들어가시거나 눌릴 때 들어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미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매매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스윙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투자 관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하려면 쓸 수 있는 패턴이 121선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21선 패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강하게 돌파할 때죠. 말 그대로 121선 이렇게 있는데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이때 우리가 종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때죠. 121선 아래에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 보고 나서 종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우리가 121선 패턴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겠죠. 121선 아래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이후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2번 패턴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수익 볼 때 단기 투자 관점에서 빠르게 치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어떤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추세선을 활용해서 지지라인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저점이 완만하지만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연결하고 고점도 연결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상승 이후에 눌리고 상승 이후에 눌리고 상승 이후에 눌릴 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추세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추세 상단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스윙 투자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지금 상단 라인을 돌파했죠. 다시 눌릴 때 이 구간에서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기존의 지지 위치는 여기였죠. 그런데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바람에 지지 라인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스윙 투자 관점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미코라는 종목은 스윙 투자로 제가 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넥스틴이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활용해서 두 가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단기 투자고요. 두 번째는 스윙 투자입니다. 자,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추세선을 활용해서 매매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 코미코와는 다르게 역추세 구간, 하락 추세 구간에서 쓸 수 있는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점 두 개를 연결하면 추세의 상단 라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단기 투자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장중 매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스윙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하락 추세 구간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이 상단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고 이때 우리가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스윙 투자 관점에서 팔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코미코라는 종목과 넥스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구간에서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들어가거나 이 라인 돌파하고 눌릴 때 스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돌파 스윙이 다 되기 때문에 제가 모두 편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티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클로봇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눌리고 상한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팽이형 캔들이 나왔죠. 모두 거래대금 실린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팽이형 캔들이 나온다면 이때 우리가 종가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단기 투자 관점에서 팔고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눌림 캔들이 형성될 때 눌림 매매로 들어가서 반등을 먹는 게 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클로봇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방금 살펴본 T로보틱스랑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눌리고 올라가는데 상한가로 올라가고요. 이때 팽이형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상으로는 이때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올라갈 때 바로 팔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T로보틱스는 왜 이때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음봉 캔들 나올 때 눌림 매매로 들어가야 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까 구체적으로 배운 매물대의 정답이 있는 거죠.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즉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수익 구간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익 구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 구간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인 비중 베팅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반면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익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비중 베팅을 하는 것보다 이런 구간에서 눌릴 때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선
앞에 매물대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타점을 잡기에는 높은 구간의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 매물대도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유자의 영역, 스캘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펜 엔터테인먼트와 비슷한 자리죠. 우리가 이 종목도 매매하려면 이때 승부를 보는 게 맞지, 여기서 매매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T로보틱스도 우리가 매매하기 위해선 눌림에 들어가는 게 맞지, 지금 자리에서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볼 종목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추가적인 강의 자료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신다면 단기 투자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